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참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조차 트집을 잡고 싶어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집에서의 프리랜서 업무는 24시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정해진 시간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루 종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일할 때도 방해가 켜서 컴퓨터만 보고 있어서 시간이 편안해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 수입이 고정적이 아니라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죠. 저희 시댁에서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프리랜서라고 말했더니 좋은 건 줄 알고 장하다, 돈은 잘 버냐 하셨었어요.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제가 뭐 밤에 일을 하는지 낮에 일을 하는지도 모르니까 나중에는 그냥 백수인데 속인 거 아니냐고 저를 추궁하시는 것이 일이 들어와 있을 때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지만 일이 없을 때는 또 하염없이 한가한 직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남편의 등골이 뽑아 먹으면서 집에서 여유 있게 쉬는 놀고 먹는 며느리인 줄 알아서 그런 취급을 하셨던 거예요. 저도 억울한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일이 없어서 좀 쉬고 있었을 때라 별다른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못하고요. 우리 며느리가 프리랜서라고 말을 하길래 뭐 대단한 난 직업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면 그렇게 말을 포장한 거구나 생각하더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별다른 일도 없는데 뭐 있는 척하느라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충분히 취직해서 먹고 사는 나이 아니니 제발 집에서 그만 놀고 먹라고. 말이야, 저 진짜 일한다고. 어머님이 제가 일하는 분야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일이 들어오면 간단히 지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내는데 지금은 일 하나 끝내놓고 쉬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도 재 벌 때는 또 잘 벌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마셔요. 누가 그렇게 못해? 이유가 뭐죠? 제가 내 아들과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딸이 얼마나 대견하고 당연히 제가 자랑스러워할 며느리가 될 줄 알았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며 우리 아들이 답답하겠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머님. 제가 하는 일들이 아무래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라 그냥 대충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가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이든 아이든 똑똑한 건 당연히 아는데 쟤랑은 다른 분야예요. 우리 남편과 신우가 워낙 똑똑하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알려주면 쑥쑥 받아먹어서 영재교육원도 다니고 했던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게다가 또한 저희 시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더불어 어마무시한 인물이라서 자녀들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득이 되고 친한 사이가 되는 친구까지 골라가면서 짝을 짓기 때문에 그 능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식 자랑도 한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결과물도 또한 확실하고 우리 남편은 회계사이고 저는 의사거리 치맛바람을 태풍으로 일으킨 보람이 직업과 완벽히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정말 열심히서 공부했기 때문에 얻게 된 직업이라고 하죠. 저는 남편과 함께 일을 하던 중에 소개를 받아 결국 우연한 만남으로 이어진 사이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회계사. 아들이 별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는 법이었어요. 이상한 친구들이 아이도 아닌 여자랑 다니도록 골라줬는데 똑같은 소리를 내는 여자가 프리랜서인지 알 수 없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어요. 시댁에서는 제 직업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처음에는 제가 꽤 돈도 잘 벌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일을 쉴 때는 1년 가까이 쉬었다가 아들을 등골을 빨아먹는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자녀도 둘이나 낳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서로 불평이 쌓이게 되어서 시댁에서 저를 계속해서 모자라는 여자로 취급하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간섭도 너무 심해져서 답답함이 더해져 하늘을 찔렀다가 시댁 식구들의 간섭이 더욱 더해지니까요. 당연히
저도 지치지 않겠어요. 애들 이번 시험 몇 점 받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되어서 하루 종일 애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공부시키는 생각은 안 하고, 너, 이번에 둘째가 학원 다니기 싫다고 했다고 수학 학원도 끊었대요.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데, 달래서 보낼 생각을 해야 돼. 그걸 그만두게 만드는 건 너는 애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겠어요? 알아서 잘 해보겠다. 학원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라 싫다고 하니까 그만두게 한 거죠. 공부는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저것 다 굴려봐야 뭘 잘하는지를 찾아내야 해. 애들이 어떻게 스스로 찾겠어? 우리 아들이 처음부터 회계사 하겠다고 했었다가 수학을 보니까 관심이 가고 재미있어서 진로를 변경한 것이지. 그리고 그런 것은 내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들을 키우는 것만큼 우리 손주들도 시험에서 맨날 100점을 받아오지 않는다고요.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며 자라고 싶어요. 요즘은 대학에 일부러 가진 않는 시대라는데 굳이 공부를 시켜야 할까요?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을 텐데 그런 이유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건강하게만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는 것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책상 앞에서 진지하게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어? 힘만 잘 쓰면 될까? 무식하다는 말밖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책상 앞에 있고 열심히 앉아서 서운하게 학습을 배워야 한다는 태도를 하지 말아 줘야겠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더라고요. 남편은 그렇다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더욱 없었고 그 결과 우리 사이의 감정적인 장벽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아이가 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참견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은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양가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양가의 이혼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했어요. 이후 모든 절차를 마친 뒤에야 말씀드리기로 했고 재산 분할 등의 부분에서 서로 협의할 것이라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아이들도 이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나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혹시 충기감정에 넘어가는 감정이라도 생길지 몰라 비밀로 했습니다. 또한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감정적인 충동을 피하여 최대한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같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저희 두 사람을 골칫거리로 만들었거든요. 굳이 시어머니 안 보고 살면 되는데 이혼까지 하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이혼을 하는 이유는 시댁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그냥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란 사람은 참 좋긴 한데 성격도 좋고 주변에 동료들도 잘 따르고 회사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완전 이 주입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좋은 사람인 거죠. 너무 좋은 게 문제라면 문제일까요? 끊고 맺는 걸 잘 못하는데 특히나 시어머니한테 너무나도 끌려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좀 나쁘게 말을 하자면 딱 마마보이 스타일 그게 시발점이 되었어요. 이러저러한 사정 다 집어치우고 이혼하기로 한 거, 각자 집에나 잘하자고 서로 시댁 친정에 관심 끊자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양가의 말을 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끊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이혼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만만한 며느리에게 화풀이라도 하자는 심정인 건지 뭔지 만행을 저지르는데 정말로 한숨이 푹푹 내쉬지 정도였어요. 어쩜 마지막 결심까지 확실하게 내리게 해주시는지 시어머니 때문이라도 결코 이혼하면 안 되다 싶어요. 우리 어머님이 자식 교육에 열과 성의를 다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제 자식들 교육에도 간섭을 하시는데 진짜 지칠 지경이었어요. 매번 똑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던지는데 결국엔 공부를 더 시켜라 하거나 밥 먹을 때도 단어를 외우게 해라 같은 쓸데없는 이야기였어요. 아이들이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시면 말도 안 돼요.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그게 말이 돼야 하나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을 해도 우리 시어머니가 쟤를 붙잡고 요구하는 것은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의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너는 이번에 분명히 영어 가을에 하나 더 받을 것이다. 손주들에게 보내려고 돈을 늘리던데 왜 영어 학원에 있다는 얘긴 없지? 설마 내가 공부비 준 돈을 속물질에 쓰는 건 아니겠지?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손주들 교육비로 쓴 돈이다. 아이들이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서 아직 등록 안 했어요. 어머님께서 주신 교육비는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혹시 수능 준비할 때를 대비하여 일부러 모아두고 있어서요. 생활비로 받은 돈인데 잘 알면서 왜 이러세요? 너가 너무 사치 부린 모습으로 돌아다닐 건 아니겠죠? 너 회계사 와이프인 사람 맨날 이렇게 어딘 가서 주워오는 말이야? 거적대기를 입고 다녀야겠네. 남들은 남편 키 살려준다고 머리도 맨날 하고 화장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한다는데 너는 뭐야 꼴이 이게? 으이구, 정말로 지나가는 그지가 인사를 하겠다. 집에만 있는데 비싼 옷을 입고 뭐해? 불편하지, 어머님. 저는 이게 편해요. 남편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자꾸 어머님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까지 간섭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말로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문하는 건 어머님과 아가씨 정도인데 제가 후질근하게 입고 있으면 어때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는 걸 몰라요.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는 얼마나 대단하게 다니고 있겠네. 우리 아들이 말이다. 무려 회계사인데 당연히 그의 옳은 태도로 하지 않겠니? 너도 태도가 무엇인지 모를 거 아니니? 나는 정말 이런 말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 내가 말하면 척 알아듣는 며느리가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을까. 오래전에 우리 아들은 정말 보는 눈도 없지. 그쯤 되면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니냐 잔소리를 할 기회를 주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프리랜서라서 늘 집에 있잖아요. 나는 집에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난리를 일으키는 것이 싫어요. 정말 몇 번이나 비밀번호도 바꿔봤지만 그래도 뭐라고요? 친절한 남편이라면 짜증내 죽을 만큼 비밀번호는 알려주는데 이것으로 싸움을 피하고 싶어 소리를 지르며 말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으로부터 돌아오는 말은 절망적이었죠. 저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의 교육비까지 내고 우리의 가게를 책임지고 계신 데에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 자식이 잘 살 수 있도록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면 집에 뜻밖의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트집을 잡고 계셔서 그렇게까지 하나요? 당신이 이런 신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어머니도 자꾸 실망스러워하시는 거지. 내가 못 살겠다. 가끔 일주일에 5번 방문하시는 날도 있어서 그게 어쩌다가. 우리 어머니는 당신 눈치 보인다고 해서도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아이 어쩜 이렇게 양가가 다를 수가 있니?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 말했는데도 듣는 척도 안 해주시고 계시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얼마 났다고 말해요. 아 잠시만 버텨. 진부한 부분에서도 연결된 재산들 때문에요. 양육권이 있어서 조정 시간이 꽤 필요하다. 아니면 당신이 모두 포기하고 떠나려던 내가 그냥 무관심한 태도로 가만히 있으니까 말도 못하는 벙어리인 줄 알아. 그냥 조금만 버티자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으면 하는 말이지. 아까는 우리 집에 와서 애들의 숙제를 검사하셨다. 애들도 학교나 학원이 끝나고 겨우 저녁 시간대에 집에 오는데 밥 먹기 전부터 숙제를 해야 한다는 게 어떤 소리인가. 어찌 손주들이 밥을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공부를 하라는 말만 하실 수 있겠냐고. 내가 너무 답답해서 어머님께 밥을 먹고 하자고 제안했더니 본인이 집에 갈 시간에 생각도 안 하냐고 몰아붙이더라. 그럼 그 시간에 오지 말았어야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데 허투돈을 쓰는 걸까 봐 걱정돼서 오신 거겠지. 그냥 우리 애들이 잘 되길 바란다. 그러시더라고요. 좋게 넘어가면 안 돼요? 당신이 너무 세심하게 신경 쓰시니까 뭐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 엄마가 우리 자식들을 돌볼 때 그렇죠. 나는 학창시절에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 회계사가 되어 돈도 잘 벌 수 있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돈을 잘 번다면 그가는 직업이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진짜 짜증나. 그러면서 어제는 헉죽은 날 들어와 숙제를 했느냐 묻듯이 오늘은 할머니가 만든 테스트를 보라고 하는데 자식들이 그렇겠죠. 어제는 어머님이 직접 문제지를 가져오셨어요. 그 정도는 당연히 풀어야 한다며 앞에서 보시면서 시험을 보게 하고 점수를 매기면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는데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운을 터 놓았어요. 그런 것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
그건 내가 다 겪은 일이고 내 동생도 다 겪은 일이야. 그래서 내 동생은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됐고 나는 회계사 시험에 운 좋게 합격했어. 아, 그런 게 애정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런 식일 뿐이란 거야? 싸움밖에 안 나니까 이제 그만하자. 나도 이제 피곤해. 그런데 우리 친정 엄마는 전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공부로 못 살게 하는데 친정 엄마는 일주일에도 많은 간식을 만들어 주시고 나가서 놀자고 서버를 데려가 주셨어요. 어떻게든 그 나이에도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게 엄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하라는 잔소리하는 친할머니보다는 노는 게 좋아주는 외할머니를 더 찾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여기서 더 질투하시더라고요. 정말 자기 주장조차 모르시는 것이 당연한데 왜 질투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사돈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길래 저렇게 하루 종일 외할머니가 오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며 문제를 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이런 것을 시키지 않는데 왜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사돈도 참 그렇죠. 자녀들은 공부해야 할 시기에 외부에서 노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말하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에게는 핫벌이 없는 외할머니를 좋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헛바람 피우게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 현재가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대학에 다니신 적이 없으셨으니 그 당시의 정서는 뭘까요? 여자가 대학에 나오면 안 되는 정서가 있던 거니까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학을 나올 깜냥이 안 되셨던 건 아니에요. 어머님도 고등학교는 졸업하셨지만 그럼 학벌이 같은 거 아닌가요? 어머님께서는 남편이랑 아가씨를 키우면서 같이 문제를 푸느라 공부하셨다고 말씀하려고 입을 뗐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 다 까먹으셨나요? 어머님처럼 공부하신 분도 까먹는 마당에 애들한테 강요해봐야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만 좀 하세요. 학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 친정 엄마의 행동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혼까지 참아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그때는 사이다를 날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애들 아빠랑 저랑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중이었기 때문에 생각 안 하고 한 말이기도 하고요. 빵 같아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다가올 것 같아서 할 말을 못했어요. 정말 이대로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는 이유도 존재했죠.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신혼집을 구할 때 시어머니가 이 동네가 학군도 좋고 마트도 가깝고 편의시설도 다 들어와 있다고 하시면서 자랑을 하셔서 그 동네로 신혼집을 정하고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시어머니의 말처럼 정말 좋은 동네이긴 했지만 다른 동네에도 있는 것들이었죠. 그냥 친정집을 떠나서 살게 되었으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건 줄 알고 그 동네에서 터를 잡은 것이었어요. 이게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주 저희 집에 들이닥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내린 결론이었어요. 집을 매매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고 아무튼 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의사인 신우가 다니는 병원도 동네에 있었어요. 저희 신우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는 아니었는데 동네에 보면 건물 하나 통째로 쓰면서 이것저것 진료 다 봐주는 그런 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죠. 대학병원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계속 못 간다고는 하지만 뭐 속사정은 모를 일이었고 그런데 신우가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매일 점심을 도시락으로 싸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신우가 초고도 비만이었던 의대 졸업을 하고 살을 정말 이악되엘러마우 있어요. 오딘 들고 알아서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다이어트를 거치면서 중이었거든요. 신우 또한 정말 의지가 대단한 편이었답니다. 엄마가 공부하라며 재촉한 대로 의학교에 진학한 것을 생각해보면 신우의 강한 의지가 함께하여 가능했던 것이었고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싹 풀었는데 그 과정에서 체중이 크게 불어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직후 정말 열심히 운동하여 체중을 마구 빼버렸는데 벌써 부름을 하다시피 성공한 일이었죠. 한참 빛깔 조용죽을 보내고자 했더니 살이 볼록볼록하게 봐도 무리가 없었는데 아직까지도 대단히 말랐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적당히 근절해 보이는 수준에 이르렀답니다. 실제로 몸뚱어리의 거의 반을 날려버린 정도였죠. 그래서 운동만큼 식습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많이 드셔야 한다고 믿어요. 신경을 썼어요. 그 키토 다이어트가 뭐지? 지난번에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인가 뭔가 했다더니 이제는 키토라나. 키도아이, 내가 우리 딸 때문에 아주 다이어트 식단을 줄줄 깨고 있어. 덴마크 다이어트니? 간헐적 단식이 뭐니? 아이휴,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많다니까? 매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내일은 그 키토 다이어트를 해달란다. 아, 내가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좀 설명 좀 해주라. 그나마 젊은 내가 나보다 다이어트는 훨씬 잘 알겠지. 본인이 할 일이 귀찮으니까 자꾸 저를 끌어당기는데 정말로 팔자도 없는 다이어트를 같이 하게 됐다니까. 시어머니가 재료를 다 싸들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할지 고민돼요. 더구나 우리 시어머니의 단골 레퍼토리가 있어요. 신우병원이 동네에 있어서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그 병원을 찾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치킨애가 우리 딸 덕분에 줄 안 서고 진료를 받고 공짜로 진료를 받고 하죠. 우리 손주들이 지난번에 독감에 걸렸을 때도 말이죠. 맨 뒤로 밀려놓고 애들부터 진료를 받게 했어요. 그게 감사하면 내가 도시락이라도 싸다 바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아, 벌써 도시락 이야기하던 게 2주일째 됐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2주간 우리 집에 방문하셔서 아가씨 도시락을 사라고 요구하셨다고 해요. 제가 오죽하면 2주간 살이 3kg 빠졌어요. 아가씨한테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어주다가 제가 다이어트 해야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했답니다. 그럼 잘 거야? 아니야. 아, 너도 살을 좀 빼야 오해가 생기는 법이지. 그동안 회계사 마누라 짜기는 관리도 하나 안 하고 버티더니만 내 딸 덕에 턱선이 싹 나오네. 응, 우리 딸이 너한테 도움 한 번 더 준다는 거니까 더욱 감사하게 도시락을 싸자. 말이야, 알겠어. 아,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매일 도시락 사는 시간에 애들 반 하나 더 해줄래요? 그리고요, 어머님, 저 그랑 이혼하기로 했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간섭하는 어머니 때문이라도 더 이상은 못 살겠더라고요.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만 오세요. 저 진짜 그이랑 이혼할 거라니까요. 제가 정색을 하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제가 하는 말이 정인 줄 알았나 봐요. 뭐, 이혼 이야기에 좀 놀라긴 했지만 그냥 뱉은 말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럴 만도 하죠. 애들 교육비는 시댁에서 책임지고 있어요. 남편은 회계사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거 없어요. 왜 굳이 이혼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이 하는 짓이 얼마나 진상한 짓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혼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알아야겠죠. 아무나 이혼을 하냐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혹시 김밥을 마련해 주겠니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말로 설명했을 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좀 수고해 줘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었다면 성공했을 텐데요. 앞으로는 감히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꺼내지도 마세요. 아무튼 얼른 김밥 좀 싸주실래요? 너도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한다며 시간을 맞춰서 나가려면 빨리 해야 해요. 우리 딸의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옆에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시키는 일만 했더니 시어머니도 말없이 김밥을 가져다 주셨어요. 도시락 준비가 모두 끝나고 난 후 점심 약속 때문에 나가려고 준비하려고 들어갔다가 당연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제가 준비를 마치고 나와서 위아래로 천천히 살펴보시더니 너는 회계사 마누라가 꼴이? 그게 뭐야? 아이고, 자. 도시락 들고 가서 외출하는 김에 우리 딸에게 전해주고 오라. 나는 여기 손주가 들어올 때까지 있다가 애들의 숙제 검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너는 본일 보고 천천히 들어와. 애들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니까 분명히 말했으니까 명심해 주세요.
앞으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니까 못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도시락을 챙겨서 신우의 병원 앞으로 가신 거예요. 신우한테 연락하니까 병원 앞에 나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의사인지 누가 모를까 봐 그러는 건지 굳이 의사 가운까지 차려입고 나왔더라고요. 자, 아가씨, 여기요. 그 키토 도시락인 거 뭔지 어머님이랑 신나게 김밥 말아서 왔으니까 점심 잘 챙겨 드시고요. 아가씨 덕분에 저까지 다이어트 중이니 아시죠? 앞으로는 제발 아가씨가 해서 드시던가 하세요. 아, 나이가 몇 살이지? 아직도 도시락을 싸달라고 해요? 언니, 고맙긴 하지만 나는 엄마에게 부탁을 했는데 언니가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나 만나러 오는데 옷은 좀 제대로 입고 오면 안 돼요? 다 늘어진 티셔츠에 출행 바지가 뭐예요? 나는 시장에 가더라도 이렇게는 안 다니잖아요. 아오, 보기 이용하니까 얼른 집으로 가요. 설마 그 모습으로 어디? 나 돌아다닐 건 없어요. 이건 그냥 편해서 입은 티셔츠인데 어머님처럼 옷에 대해 지적을 하란 게 아니에요. 전 그냥 돈을 잘 버는 의사 아가씨가 좋아하는 옷을 한번 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니는 뭐를 입어도 괜찮아. 그냥 아유라고 하면 돼요. 아니다. 아무튼 의사인 아가씨가 제대로 대해주지 못하게 이르지 말고 얼른 가보세요. 김밥은 정말로 감사한데 제 체면에도 신경을 써줘야죠. 아, 내가 이 동네에서 의사인 건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언니 때문에 제가도 이상한 취급을 받을까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가씨도 정말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아가씨까지 함께 이상한 취급을 한다고 할 필요 없어요. 이상한 얘기하려면 그만 가볼게요. 김밥을 주셔서 고마워요. 인사는 못할 만큼 기분이 안 좋군요. 내가 바랄 건 있지만 아니요. 언니,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다음 주에 삼겨 내가 나는 거 알죠? 우리 엄마 말로는 언니가 바쁠 거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던데 솔직히 언니가 바쁠 일이 뭐가 있어서 내 생각에는 이러고 올까봐 부르지 말라고 한 걸까봐 나보다는 닥터 나랑 결혼할 집안도 진짜 대단하단 거 알아요. 그러니까 좀 격식 있게 하고 오세요. 후줄근하게 이렇게 입고 오지 말고 이번만큼은 진짜 부탁할게요. 알겠죠? 그 말을 뒤로 하고 잘 먹겠다고 도시락을 쑥 가지고 가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초대받지 않은 신우 상견례장에 거지 같은 꼴을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정말 약속 시간이었음에도 병원 앞에서 한참을 헛웃수만 뱉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도시락만 쏙 들고 가는 꼴이 정말 어르신을 쏙 닮았다 싶었어요. 공부만 잘하면 뭐해요? 인성이 저렇게 교육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정말이지 지방 굴 더 이상 보기 싫어서 하루 빨리 도망치려고 생각했어요. 약속 장소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죠. 다음 주에 내라고 하는데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그렇게 집에 들락날락 하는데 한 번도 상견례에 대해 언지를 하지도 않았고요. 신유 말로는 어르신이 저를 부르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깐 정말 저를 쏙 빼놓고 상견례를 하려고 했구나 싶은 거예요. 신유 말로는 사돈이 대단한 집안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 꼭 팔고 안 부르는구나 싶은 생각까지 다 다르게 되어 기분이 확 상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전혀 말이 안 되어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이 제가 아까 아가씨한테 김밥을 주러 갔다가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아가씨가 상견한다며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다음 주에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걸 아는 거야? 아이쿠, 잠깐만, 우리 애가 말을 했다니까요. 에이, 참 쓸데없이 그런 건 왜 말하느냐고요. 내가 어차피 이혼할 거라고 그렇게 했냐고 너는? 그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 내가 상견 지명이 있긴 한가 보다. 야, 너는 이혼할 걸 알았다고 안 부른 거잖아.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법조의 집안이야. 법조의 집안인데 제가 이혼을 한다고 말했다고 하기는 했지만 어머니, 그거 오늘 말씀하신 거잖아요. 선견지명이 뭐예요? 선견지명 아니면 며느리를 삼느냐에 따라 자리에 부르지 않는 게 올바른 말이라고 봐야겠어요.
어차피 이혼한다면 집안 대대로 법주의 사람들이고 상식이나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그 자리에 너가 있으면 될까? 내가 영원히 오지 말라고 해도 지금 당장 이혼을 할 생각은 없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아가씨 상견례인데 내가 가야겠지요.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되죠. 저도 아직까지는 호적상으로 묶인 가족이거나 맨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누더기 옷만 입고 다니는데 그 자리에 왜 와서 격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야? 남들처럼 내가 뭔가 관리를 받기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회개한다면 뭐라고 하고 와이프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인데 어디 자랑할 수 있을까요? 대학을 잘 나왔다고도 못하고 일을 하는 것도 못하는데 아이고 괜히 그 자리에 내가 끼면 격이 떨어진다. 오지 말라고 해. 그리고 내가 입으로 나한테 이혼할 거라며 이혼할 이유를 왜 제공할 것인가? 그런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정말 기분 나쁘셨겠어요. 직업의 귀촌이 어디 있다고 제 일을 무시하고 그러셔도 안 됩니다. 명문대에 나와야만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제가 벌 만큼 벌거든 뭐라고요. 아이고,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다. 회계, 사이에, 법조인 다 많이 벌어. 네가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마세요. 이혼은 이혼이에요. 이제 막은 그건 사실 나중에 문제나 다름이 없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들어. 가서 깽판이라도 놔야겠다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물론 저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건 구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당한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최소한 쪽팔림이라도 줘야 되겠어요. 제가 은근슬쩍 대화도 잘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 해요. 우리 엄마가 뭘 몰라 그래 그냥 무시하고 가고 싶으면 가던가. 아무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이혼이라지만 가고 싶으면 가. 하루 이틀 이런 것도 아니고 신경도 별로 안 쓰잖아. 어차피 저희 사이가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그냥 무신경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그냥 시어머니랑 내 사이에 끼지 말아 달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겠다고 이혼을 결정한 이후부터 부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딱히 남편이 개입을 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그걸 바라기도 했고 덕분에 저도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했죠. 아무튼 겸내 날이 되어서 남편은 퇴근한다고 해요. 나는 나름대로 일찍 상견례 자리에 도착하여 이제 이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혀온 시어머니에게 긴장을 주고 싶어서 간 것이다. 시어머니에게 우리 아들이나 자랑할 이야기를 좀 해야지. 하지만 시어머니가 방 앞에 있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고 아마 남편과 통화 중인 것 같아서 놀랐다. 우리 가족은 이미 모두 도착했고 사돈이 도와주시니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법주의 사람들이라면 어떨지 궁금해하며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조용히 어머님, 저 왔어요 하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 내가 여기 왜 오니 이러며 얼굴이 정말 보기 좋게 놀라있는데 웃음이 피식 나올 것 같았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는데 저도 시어머니를 똑같이 바라봐 주었어요. 시어머니가 상견례라고 어디, 비싼 옷이라도 산 건지 재질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옷에 관심이 없지만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이었지만 나갈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 비싼 옷을 사봐야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해서 옷은 항상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샀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드는 듯한 얼굴을 하면서 저를 노려보는데 나름 제 옷장에서 제일 비싼 옷 걸었는데 그런 눈빛을 받자마자 기분이 좀 별로였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좀 컸는지 뭔지 사돈 어른들이랑 죄다 저에게 시선이 집중된 것이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수준이었어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세요? 제가 여기에 모인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저도 초대되어 온 건데. 저 어디에 앉아야 할까요? 아니, 여기가 어디예요? 아유, 아줌마 미쳤어. 아무리 우리가 가족같이 대해줬다고 해도 그래도 말이지, 여기가 어디예요? 아줌마가 어디서 왔는지. 아줌마는 집에서 청소하고 빨리하고 내가 집을 지키라고 했잖아. 아줌마가 우리 가족도 아닌데 호의 좀 받았다고 삼겹의 자리까지 끼겠다. 무식한 짓을 하고 있어? 당장 나가요. 갑자기 저한테 아줌마 하면서 하는데
귀여운 남편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고요. 신우랑 부는 뭐 미리 입이라도 맞춘 것인지 가만히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갑자기 아줌마 하는 소리에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저를 보고 있는 사돈 어른이 갑자기 아는 척을 해오셨고 저도 그 소리에 놀라서 사돈 어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유 작가님 맞으시죠? 안경을 안 쓰고 있어서 긴감이 가했는데. 아유, 자세히 보니까 우리 작가님 맞으시네요. 아고라니. 그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 사돈 어른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작가님이라니, 작가님이 무슨 소리. 우리 집 식구한테 슬쩍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누나를 굴리는데 다음 편이 기가 막혀서 허하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남편도 저를 식모 처우에 대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짜증이 더해진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맘에 안 들어하는 며느리로 비침될지라도 말이죠. 지금 이분과 대화하고 계시나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 며느리 대신 식모가 되었다는데요. 놀랍다 싶으시며 교통정리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제가 대필 작가였는데 신우의 예비 시아버지가 되실 분이었습니다. 법조인인 그분께서 자서전을 내고 싶어 하셔서 저와 인연을 맺게 됐답니다. 신우의 예비 시댁에도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 다녔고 사모님과도 좋게 지낼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진짜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운명이란 정말 신기한 것이죠. 어떻게 되면 어쩌면 결국은 만나야 할 사람들은 마주치게 되는 법입니다. 법이라고 저와 신우의 예비 시아버지가 서로를 잘 아는 사이라고 하니 저희 시어머니도 당황해서 어쩌할 줄 몰랐고 식무구포 못한 신우의 예비 시어머니가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하셨어요. 아니, 지금 상황을 보니 며느리한테 지금 식모하고 말을 하면서 제3자 취급을 하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건 또 처음 봤네. 집안이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요즘에 눈이 침침해서 그런 건지 뭔지. 아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람을 착각해도 단단히 착각을 했나 봐요. 저희 집에 일을 하러 오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이랑 행색이 비슷해 가지고 제가 안경을 끼고 다니든지 해야지. 어떻게 며느리도 못 알아보는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어색한 웃음을 짓다 보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역시 바보가 아니라고 그 말을 믿을 인원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라 해도 아무리 아내와 일하는 여자가 있다 해도 착각할 수 없죠. 게다가 저는 알아요. 시어머니가 시집시댁에서 근무하는 아주머니가 없다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싸늘해진 분위기를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시도했지만 말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이 아들은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라면 적당한 옷을 입고 오던가 적어도 그런 옷을 입지 않도록 권유해야지. 우리 아들이 회계사들에게 항상 아들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그렇게 관리하라고 했지만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헷갈렸어요. 문제를 일으켰네요.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며느리에게 옷으로 지적을 하는 거죠. 지금 입은 옷도 참 잘 어울리는데 이대로 계속해서 우리 아들도 옷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용어로 우리 아들을 둘러싸고 말하는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몇 번이나 말을 해봤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는 항상 후질근하게 입는다. 편하게 그리고 사돈은 비싸 보이는 옷을 입으려고 하면 며느리에게도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사주지 않고 잔소리만 하는 바람에 며느리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닐까요? 어머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싼 명품 가방이나 그런 걸로요? 하나도 없어서 사돈보기처럼 팔려하려고 식모 취급하실 거예요? 아니죠.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언제 그랬다고요? 그냥 그거 하나요. 자신을 심지라도 하려면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시니까 갑자기 신우의 예비 시어머니가 될 뿐이죠.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신우의 예비 시어머니가 가방을 뒤적거리시더니 저한테 명함 하나 주시겠다니 하고 봤더니 신우의 예비 시어머니 명함이 있더라고요. 글쎄,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혼 소송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서도
이 정도로 행동한다면 얼마나 심하게 당했을지 눈에 희미하게 보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남편과 이혼 절차 중에 계실 거예요. 조정 단계도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제가 재산 분할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뭐라고 하니 지금 너희들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거의 다 끝난 상태라고 말과 없이 무슨 이혼을 한다고 그러냐? 당연하죠. 거의 다 끝나간 단계여도 늦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판결은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 마음이 점점 굳어지네요. 이렇게 자기 가족조차 챙기지 않는 경우 없는 집안이랑은 사돈 못 맺겠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듭니다.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를 식모 취급을 할 수 있어요?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봅니다. 아, 사위는 무슨 취급을 하시려고요? 내 아들은 아유, 저 당연히 우리 대단한 사위는 100년 손님이지 않겠습니까? 아유, 제가 실수로 한 것이니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제가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이 오늘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그렇게 성품 좋으신 작가님까지 아이고 우리 아들이 무슨 100년 손님이냐고요? 돈명예 이런 것들로 사람을 따지는 집안인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 아들과 결혼을 하기로 한 일은 없었던 걸로 해야겠네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여기할 싫습니다. 사돈 어르신들은 이미 며느리를 식모 취급했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데 저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셨고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당연히 아가씨는 놀라서 신우의 예비 신랑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심파 드라마에서도 볼만한 장면이라서 저도 글쎄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니까요. 자기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편통보하는 것은 어디나 내 친구들에게도 날 다 잡았다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세연이 이은 세연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니까요. 이렇게 결코 헤어질 수 없어? 어떻게 헤어질 수가 없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러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시킨 거지.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니까. 아가씨가 저에게 매일같이 다이어트 도시락을 싸오라고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봐요. 아, 이것도 갑질이라는 갑절 아닌가요? 정말 황당하네요. 언니, 정말 내가 결혼하는 것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내가 언니를 괴롭히면 얼마나 괴롭혔다고요? 아니요, 우리 엄마가 한 집까지 나한테 떠넘기기 있어서 내가 미안하다고 할 거야. 이래서 가해자는 모르는 법이라는데 아가씨도 반송 좀 해줘. 사과는 안 받아줄 거예요. 미안한데 아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렇게 우리들이 밀어붙여서 결혼을 해봐야 누구한테 좋겠어? 우리 부모님도 실망이 크신 것 같고 나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 연락은 하지 말자. 마음을 정리하고 그러고 연락할 거야.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이런 식으로 해봐야 이혼밖에 해야겠어? 이혼보다는 파혼이 훨씬 낫지. 그렇게 말하고 뒷걸음치지 않고 나가는데 와 결단력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신우는 울고불고 떠나가는 예비시댁 식구들에게 잘못했다고 돌아와 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안 됐지만 결국은 패배했고 나에게 다가오려는 시어머니와 신우를 남편이 가로막아 주었다. 무관심하고 대책 없이 행동하던 남편이 이 중요한 순간에 개입해 주었기 때문에 제 남편은 조금 더 든든한 아군이 되어준 것 같았다. 정말 왜 그랬을까?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여 끈질긴 해가 계속되었고 이제는 해고까지 요구당한 것이 왜 내 아내의 잘못이냐.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식구들 탓 것이지 내 와이프 탓이 아니야? 화를 내지 마. 우리 와이프는 작가로 일하고 있는데 나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서전을 쓰는 일도 해야 함을 알아줘야 해. 우리 와이프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대우를 하다가 누가 여기까지 할 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알았어요. 그렇군요. 이혼을 하기로 하신 건가요? 뭐라 하더니 갑자기 붙어서 뭐 하는 건지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전에 머리를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분이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엄마가 무서워요. 엄마가 이렇게 악독한 면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다 잘하라고 채찍질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분풀이였군요. 엄마,
지금 저는 엄마에게 정말 후회하는 느낌이 들어요. 와이프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제 실수였네요. 저는 정말 창피해졌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와이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도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그것도 이해해야겠어요. 제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남편이 제 편에 서서 단단하게 지지해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진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신혼 초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이후로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대화한 적은 없었는데 남편은 그동안 저가 겪었던 시집살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다고 목이 메어 킁킁거리며 말하는데 저도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며칠 동안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을 하기로 했던 것을 일단은 보류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 후로 나를 시골로 데려다 놓고 시부모님이나 친척들과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고마웠죠.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러 오면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권유하셨다네요. 덕분에 저는 시골과의 악연을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키우면서 잘 살고 있어요라고 물을 틈도 없이 지나가다가 사연을 올려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거라요. 며칠 전에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남편을 통해 연락하셔서 할 말이 있다고 했었어요. 궁금해서 슬쩍 물어보니 본인이 자기 자식들 둘 다 사장 직업을 만든 교육 방식에 대해 책을 내고 싶다고 하면서 저에게 대신해서 책을 좀 써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해요. 제가 미쳤어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본인이나 행실을 제대로 지켜야지. 자기 교육법을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냐고 그렇죠. 만약 시어머니가 책을 내시면 어떻게든 불매운동 시킬 거예요. 이렇게 호되게 이야기했더니 그 뒤로는 또 아무 소리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구질구질하게 구는 시댁 식구들이 지금까지는 잘 처단하고 살고 있고요. 남편이 제대로 방패막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이혼의 맛을 살짝 보았기에 뒤로는 저든 남편이든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재처럼 우리 가정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복잡하면서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